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을 도와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리얼 취업 스타 이직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계속 회사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회사의 입장을 진짜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면은 우리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회사는 그냥 뭐 돈 버는 곳이고 굉장히 뭐 되게 쉽게 돈을 벌고 있고 쟤네들은 돈을 우리한테 안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가 굉장히 운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약간 뱀발로 우리는 항상 이제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지만 저는 이 생각도 해요. 그냥 정신 건강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뭔가 내가 뭐 어쨌든 회사를 다니던 뭐 아니면 진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니면 내가 진짜 뭐 자영업을 하던 글을 쓰던 뭔가 영상을 찍던 일은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신입 때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진짜 한 3개월인가 6개월인가를 거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솔직히 그때는 이력서 자소서 이런 것도 준비도 제대로 못했어. 그냥 거의 그냥 되게 좀 어려운 시험을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멘탈 약간 나와가지고 멍 때리고 진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영화에서 나오는 백수 있잖아요. 딱 그 이미지야. 그냥 진짜 씻지도 않고 그냥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때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이제 학교도 몇 년 다니고 뭐 이제 일도 조금 했었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 근데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 진짜 물론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취준생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저보다 훨씬 더 괴로우시겠지만 그때도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그냥 놀기만 하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데?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뭐 집에서 막 눈치 주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 내가 눈치가 보여. 내가 눈치가 보이는데 사실 눈치보다도 그냥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다. 막 이 생각 때문에 뭔가 그때 만약에 제가 운동이라도 뭔가 꾸준히 뭔가 하는 뭔가 하루의 루틴이 뭔가 하나 있었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게 아예 없었어요. 예. 그게 아예 없었고 약간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연예인들이 막 사고를 치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의 이제 인성 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아니면 그분들은 워낙 되게 섬세하잖아. 감성이 되게 섬세할 거 아니야. 난 섬세한 사람은 아니거든. 되게 감성이 섬세한 사람들은 좀 그럴 수 있지. 근데 또 그것 중에 또 하나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연예인들은 특히나 이렇게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꾸준히 뭔가 이렇게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한번 크랭크인 해갖고 쭉 찍다가 툭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어, 좀 놀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영화가 또 한 괜찮은 게 나오면 그걸 또 찍고 그러니까 이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되게 이제 훌륭한 배우들은 멘탈을 딱 붙잡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일반 사람들이라도 좀 힘든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다닌다는 거는 꾸준히 뭔가를 한다라는 내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물론 맨날 꾸준히 나가면 진짜 짜증나는 건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데 회사 운영이 왜 어렵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애들은 특히나 그런 애들은 이미 셋업이 다 돼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그거 엑셀로 딱 보시면 되게 잔인한 현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되게 잔인해요. 인건비가 뭐냐면 우리 월급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라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월급인데 이 월급은 현금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그리고 법에서 강제적으로 야, 돈 떼먹으면 안 돼. 야, 니네 돈 떼먹으면 죽어. 이렇게 해갖고 노동법을 만들었단 말이야. 왜냐면은 자본주의 초기 시대에 돈 떼먹는 놈 생기고 막 아동노동 시키고 막 사람들 납치해가지고 막 일시키고 이런 자본가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걔네들을 때려잡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하면은 사회가 제대로 안 굴러가요. 어?
다들 무장할 거 아니야. 일단은 첫 번째로 납치 안 당하려고 무장을 할 거고, 자본가들은 더 큰 무기로 무장을 할 거. 그럼 그게 무슨 사회야? 그러면 그 내전 상태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동노동 이런 거 뭐 부도덕한 거를 막 시키니까 이거를 잡아내면서 그런 노동법들이 이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 채권은 굉장히 순위가 높아요. 순위가 높다는 거는 여러 빚쟁이들이 있으면 임금 채권이 꽤 높은 순위에 있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순위가 국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국가니까 세금은 잠깐만 임금 채권보다 더 먼저 가져갈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채권의 우선순위. 이거 먼저 설명해야 됐구나. 채권의 우선순위는 채권자라고 한다면 빚쟁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억이 있는데 빚이 20억이 있어. 그럼 누가 먼저 돈을 가져갈 거야 나한테? 난 10억밖에 없는데 이거를 정하는 게 채권의 우선순위거든. 근데 세금 다음이 임금 채권.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받으신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소송하면 대부분 이깁니다. 증거가 있으면. 아무튼 자 회사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매월 그 현금이 나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는 어떤 게 이제 목표나 회사는 그냥 회사를 막 무슨 뭐 막 이렇게 이런 말들 있잖아요. 막 시장에 뭐가 뭐 아쉬워서 뭐 내가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창업했어? 창업자들이? 아니지. 큰 돈 벌려고 창업한 거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시장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아다녀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거 없어요. 어?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게 생겼다 치면은 나보다 더 눈치 빠르고 돈 많고 이런 정보력 짱짱한 애들이 이미 다 가져갔어. 그 정보가 나한테 왔을 때는 의심을 하셔야 돼. 의심을.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뭐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쨌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내가 회사 창업에 뛰어들었다. 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고객을 저도 이제 많이 만나봤지만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사업 개발 뭐 이런 거 하니까 이 고객은요 그냥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막 제품을 사고 서비스를 사지 않아요. 내가 그 서비스에서 최소 2배의 이득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걸 사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큰 돈을 벌려고 뭔가 창업을 해가지고 제품이랑 서비스를 팔려고 하는데 이 제품이랑 서비스는 쉽게 팔리는 게 아니라고. 물론 그 취업 자소서 시장에서는 잠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절박하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돈 버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물론 취업 시장이 약간 특이하긴 해.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냥 사실은 취업 시장에 그 컨설팅 업체하고는 안녕인 거거든. 그러면 자기는 합격하고 나면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일회성인 서비스라서 그런 면도 그 약간 더 길게 가는 그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배경 속이고 뭐 이제 자기 그 경력 속이고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이제 말로 이렇게 속이는 업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오래 못 가요. 쉽지 않아요. 고객들은 그거 나중에 결국엔 알게 되고 시장이 쫙 퍼지면 그건 그냥 그날로 그냥 그 다음날로 폐업해야 돼요. 뭐 할 건데. 아무튼 자 창업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큰 돈을 벌려고 이제 예를 들면 유통업을 창업을 했다 칩시다. 자 유통업을 창업을 해서 유통업이 뭐예요?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이나 뭐 동남아 이런 데서 1,000원짜리 물건을 들여왔어. 그래가지고 한글 설명서 인쇄해가지고 붙이고 내 땡벗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자 마진을 얼마 붙여야 돼? 얼마를 붙여야 그 싸게 1,000원에 떼온 거를 사람들이 뭐 1,500원 뭐 1,600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일단 이거부터 고민이야. 시장에 그러면 얼마나 있는지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얘네들이 가격을 어떻게 정책을 했는지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지. 그리고 광고를 얼마나 해야 돼? 그것도 궁금하지. 왜냐면 광고비 많이 들이면 많이 알려지는 건 맞지만 많이 알려진다고 해서 또 많이 살까?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AS는 어떻게 할 거야? 1,000원짜리 물건인데 사람들이 불량품이 왔어요 이래. 그러면은 사람을 한 명 고용을 해서 그거를 또 일일이 다 체크를 해? 1,000원짜리 물건들을? 아니면 내가 해? 복잡하죠? 그리고 물건은 어떻게 만들 거야? 그 1,000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걔네들이 뭐 이게 갑자기 잘 팔렸어. 그래 막 갑자기 막 10,000개씩 주문을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살 거야? 10,000개를?
천원짜리 물건 10,000개 살 거냐고. 그죠? 정산을 뭘로 받을 거고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답이 근데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면서 계속 고민하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 건데, 자, 1,500원에 팔았다 칩시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서 500원이나 남겠네. 50% 마진이네. 마진이 꽤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50%면. 왜냐면 잘 보세요. 광고비를 예를 들면 그 중에 100원을 썼어. 광고비 되게 비쌉니다. 생각보다. 광고비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 뭐 이런 거에다가 검색하면은 광고비 엄청나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비싸요. 근데 비싼 만큼 효과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 그래서 온라인이잖아. 온라인이면 온라인에 광고를 해야지. 그리고 뭐 AS 비용으로 또 그것도 잡아놔야 될 거 아니야. AS도 돈이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불량품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야 택배비 그쪽에서 대세요. 불량품이지만 나는 돈이 없어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그러세요? 내가 택배비 댈게요. 그래요? 아니지. 무료 택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택배 기사님은 아이고 불량품을 전송하셨군요. 불쌍한 조그만 기업이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무료로 해드려요? 아니지.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반품하는 비용 다 내가 대야지. 그럼 거기서 한 뭐 1,500원 중에 50원 나간다 치고 세금 또 50원 나간다 칩시다. 그러면은 월 순이익 목표가 이제 300만 원이라고 치면 그러면은 한 개 팔 때 남는 돈은 대충 한 300원 남는다고 봐요. 1,000원짜리를 팔았을 때, 1,500원짜리 팔았을 때 몇 개 팔아야 되냐면 300만 원짜리 받으려면 10,000개를 팔아야 돼요. 물론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지는 좀 고급 제품을 팔면은 이 단위는 개수, 그러니까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 개수는 더 줄어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저도 점점 가격을 올려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고객들이 더 까다로워져요. 진짜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5,000원 뭐 이렇게 받았을 때는 그냥 에이, 한 시간에 5,000원인데 무슨 저기 그냥 가볍게 한번 받아보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 점점 이제 가격이 올라가서 막 이제 두 자릿수 만 원대가 딱 되니까 사람들이 엄청 고민 많이 하고 들어오세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고가 제품을 팔면 팔수록, 고가 서비스를 팔면 팔수록 사람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여러분들이 줘야 되는 퀄리티도 굉장히 높아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배의 밸류라고 그랬잖아요. 2배의 밸류. 1,000원짜리 팔 때는 2,000원 정도의 밸류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 팔 때는 20,000원짜리 밸류를 줘야 되고요. 10만원짜리 팔 때는 20만원의 밸류를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0개를 팔려고 했어. 아까 1,000원짜리를 파서 1,500원에 파는데 이거 저거 다 떼서 한 개에 300원 남는다고. 이거 되게 많이 남는 거예요. 1,500원짜리 팔아서 300원 남으면. 그래서 10,000개를 타다서 혼자 예를 들면 혼자 그걸 포장을 하고 다시 뜯어가지고 한글 설명서 넣고 이렇게 하고 팔았다 칩자. 그거 어떻게 10,000개를 혼자 다 해?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고민들도 다 해결해야 되잖아. 세금도 내야 되고. 그거 그러려면은 광고도 해야 되고 이런 거 고민하고 그 업체랑 얘기하고 이러려면은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직원을 고용했다 쳐. 직원 한 명한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채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순이익이 어떻게 돼?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10,000개 팔아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하는 게. 그리고 이게 10,000개가 꾸준히 팔린다는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10,000개가 꾸준히 팔려야 이게 300만 원 매출 발생을 해가지고 그 중에 300만 매출이 아니구나. 300만 원 순이익이 발생을 해서 그 중에 내가 100만 원을 월급을 주고 내가 가져간 돈 200만 원. 계속 이게 10,000개가 계속 꾸준히 팔린다는 과정인데 10,000개가 언제나 꾸준히 팔립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달은 5,000개 팔릴 수도 있고 어떤 달은 갑자기 30,000개가 팔렸어. 이러면 또 골 때리는 거야. 30,000개가 팔리면은 도저히 직원 한 명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간제 근무자로 들여야지.
그죠? 소희에게는 알바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알바 또 교육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지. 그럼 또 반품 들어오고 또 3만 개로 되면은 또 반품 교환 또 엄청 늘잖아요. 그거 체크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해가지고 쉽게 돈을 번다. 이거는 솔직히 구라예요. 개구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왜 거기서 그런 거 막, 강연에서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이런 게 쉽게 돈을 벌면 그 사람이 그걸 왜 하고 있어. 그냥 그 쉽게 돈을 버는 걸 하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매출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오너가 다 뒤집어 쓴 게 내는 거예요. 회사원은 솔직히 월급 받으면 땡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 임금 채권이 꽤 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냥 받아내면 돼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직장 잃었네 이러면서 다른 직장 찾으면 되는 거고, 근데 오너는 그 빚을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사 운영도 쉽지 않다. 얘네들이 막 쉽게 돈 벌고 이런 건 아니다.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대기업들도 그 망하는 거 보셨죠? 망할 때는 진짜 한순간이에요. 내가 진짜 의사결정 한 번만 잘못하면 진짜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밑에 있는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런 재미난 얘기는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